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전기자전거 타는 분들 정말 많죠. 과연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게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도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기자전거 진짜 사서 탈만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3년 가까이 출퇴근하면서 전기자전거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자전거의 장점은 물론이고 가성비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전기자전거의 장단점은 이어폰으로 따지자면 유선 이어폰과 무선 이어폰의 차이랑 비슷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먼저 전기자전거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매일 왕복하는 회사나 학교를 갈 때 내가 걸어야 하는 구간이 길고 언덕이 있어서 힘들다면 전기자전거가 정말 좋습니다. 전기자전거 출퇴근을 고민하시거나 실제 공유자전거 등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이실 거예요. 집 혹은 회사나 학교가 정거장에서 떨어져 있어서 걷는 구간이 많아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경우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시면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통 편도 15분 정도를 주행한다고 하면 왕복 30분이 되겠죠. 공유 서비스로 전기자전거를 타시는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1분에 230원 정도 하니까 하루 30분, 주 5일 타시는 경우 1년이면 약 18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두 번째, 평소에 자전거 타는 것에 재미를 느꼈던 분들이라면 전기자전거로 재미만 살리고 힘든 점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확실히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여유 있게 달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주말이나 퇴근 후에 놀러 갈 때 사용해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발견하고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단점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전기자전거는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집에 갖고 와서 충전하고 다시 나갈 때 장착하는 부지런함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클 경우 매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 깜빡하고 충전을 못하는 경우 갑자기 전기자전거가 이동수단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충전을 자주 깜빡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자전거는 편리한 만큼 운동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파스 방식은 페달링이라도 하지만 스로틀 방식은 그마저도 없어서 그냥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무겁습니다. 가끔 내가 가야 하는 길에 반드시 계단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전기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없던 운동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꼭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경우라면 전기자전거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단거리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성비 있게 여유롭게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전기자전거가 답입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충전하는 것을 잘 잊어버린다면 보조 배터리를 사야 하는 등 보조수단이 필요하고 내가 매일 다녀야 하는 경로에 계단을 오르는 게 필수라면 전기자전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기자전거가 나를 더 편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장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시라면 전기자전거를 구매해서 타셔도 절대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전기자전거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계속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을 누르셔서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